우리 확률 저기 진도 나가야 돼서 시작할게요. 책이 강문제 갔다 왔지. 얘들아 우리가 진도가 빠르대. 그래서 오늘 확률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나가고 그리고 화요일 날 끝내야 돼. 3일 만에 거기까지가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화요일까지 끝내야 되니 그럼 시호 다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다음 주. 아니에요. 문제 같아. 아, 너 몰라. 누구세요? 90점 나왔고. 근데 자 150페이지 피면 돼. 이건 60점 나고. 이런다. 이런다. 나는 딱 100점 프리패스잖아. 소연아 이제 시작할게. 네. 자 확률 경우의 수의 연장선인데 자 일단 확률 뜻부터 한번 여기 들어볼게요. 일단 확률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맞고 근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자,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한 거. 이게 확률이야. 그러면 가능성을 숫자로 어떻게 중학교 때는 표현을 하냐면 확률을 일단 영어로 prob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자 P자를 일단 기호로 써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A라고 하면 A 사건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n분의 a로 구할 건데 여기 있는 n이 뜻이 전체 경우의 수고 그리고 분자의 a는 사건의 경우의 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팔면체가 있었대. 팔면체. 그래서 팔면체는 1부터 8까지 다 이게 숫자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팔면체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면 팔면체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부터 8까지 있지.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8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8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2도 있지. 그럼 그 경우가 총 4개가 있네. 그럼 경우의 수란 경우의 가지수 총 4개가 있으니까 다. 그래서 2분의 1이 팔면체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확률 이게 다야. 자 그리고 확률에서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을 때 어떤 문제마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서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이 있었고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랑 언제 하는 거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함께 발생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함께 발생되지 않을 때 그 경우를 모두 더해서 계산하는 게 합의 법칙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문제 조건에 있는 사건들이 함께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모두 곱해서 계산해야 돼서 곱의 법칙 함께. 그래서 그 예시가 LA랑 옷 입기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빈이가 집에서 LA를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로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었대.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LA 가는 사건의 경우 수는 3이지. 그리고 집에서 LA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2개가 있었대. 그럼 배를 타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 되지. 맞아? 그럼 유빈이가 비행기 또는 배를 타고 갈 사건의 경우의 수는 비행기 경우 3가지, 배의 경우 2가지에서 5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잘 봐라. 유빈이가 비행기를 이미 탔어. 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함께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발생이 안 될 때 문제 조건의 사건들을 바로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합의 법칙. 자 이제 곱의 법칙. 자 태경이가 데이트를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으려고 한대. 그래서 여소를 받아서 옷을 좀 예쁘게 입고 가려고 하는데 상의가 현재 ABC라는 옷이 있었고 그리고 하의가 스몰 AB라는 옷이 있었고 옷을 매칭해서 입는 방법은
A를 입었을 때 AB, B를 입었을 때 AB, C를 입었을 때도 AB지. 네. 그럼 옷 입고 나가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인 거야. 근데 이렇게 노가다를 해도 되지만 잘 봐. 상의를 입는 사건을 P라고 해보고 하의를 입는 사건을 Q라고 해볼게. 그러면 태경이가 옷 입고 나가기 위해서는 P라는 사건과 Q라는 사건이 반드시 함께 발생이 돼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발생되면 큰일 나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옷 입고 나가려면 두 사건이 반드시 함께 발생돼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이 사건들을 그냥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의를 입는 사건이 3, 하의를 입는 사건이 2. 두 사건이 반드시 함께 발생돼야 되지. 그래서 550, 6.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문제 푸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합의 법칙과 두 번째가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은 어떤 사건의 결론을 만들 때 조건들에 있는 사건들이 함께 발생되면 안 된대. 그러면 무조건 더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곱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줘야 돼. 그럴 때는 다 곱해서 계산하는 게 곱의 법칙. 그럼 이거를 다시 복습시켜준 이유는 확률도 확률의 덧셈과 확률의 곱셈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어떤 확률이 일어날 때 문제 조건에서 확률들이 함께 발생되면 안 된대. 그럼 그 확률들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고 어떤 확률이 발생될 때 그 확률들이 함께 발생돼야 되면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유빈이가 배를 타고 갈 확률 P배 얘가 2분의 1이었고 유빈이가 비행기를 타고 갈 확률 3분의 1이었대. 다음 중 유빈이가 배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갈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또는이라는 것은 얘가 발생되면 얘는 안 일어나는 거고 얘가 발생되면 얘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날 때 유빈이가 LA로 가는 결론이 일어날 때는 배만 타거나 비행기만 타는 거지. 그럼 두 확률은 함께 발생될 수 없으니까 더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5. 이게 확률의 덧셈이야. 자, 그 다음은 확률의 곱셈. 자, 태경이가 이제 데이트를 가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올 확률이 비가 안 올 확률이라고 하자. 비가 안 올 확률이 3분의 2. 그리고 태경이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확률. 즉 약속을 지킬 확률이 0. 2분의 1이래. 그랬을 때 태경이가 나한테 왜 그래? 데이트를 갈 건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아야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있대. 그 말은 비도 안 와야 되고 태경이 약속도 지켜야 되지. 그래서 그 여성과 만나기 위한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예.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비도 안 와야 되고 약속도 태경이 꼭 지켜야 되니까 두 확률이 반드시 함께 발생돼야 되지. 그래서 곱해서 3분의 1. 됐지? 이게 확률의 기본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성질만 듣고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볼게. 자, 확률이란 일어난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했고 그 표현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도 경우의 수처럼 어떤 결론을 만들 때 함께 발생되지 않으면 더해주고 함께 발생될 때 곱해준다. 그럼 이제 확률의 성질만 들으면 이제 문제 그냥 다 풀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성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 P를 n분의 A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이 n분의 A라는 P는 반드시 0 이상 1 이하에서만 존재해. 그러니까 확률은 가장 낮은 확률이 0이고 가장 큰 확률이 1이야.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준성이가 이거 좀 예시가 안 좋다. 그거 말고 주사위가 있는데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이지. 맞아? 네. n분의 a로 구하는 거니까.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의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6분의 0. 그래서 확률이 영. 가장 낮은 건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거꾸로 바꿔서 주사위가 7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6인데 7 이하의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다 있지. 그래서 분자에다 6을 써주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거를 Q라고 해볼게. 그러면 두 번째로 P와 Q를 더해주면 무조건 1이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3이지. 근데 짝수가 안 나올 확률도 6분의 3 맞아? 네. 그럼 얘랑 얘 더하면 1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P가 일어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걸 P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두 확률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잘 봐봐. 자, 오늘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어. 오늘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하면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왜냐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의 합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할 때는 1에서 되는 확률을 빼주면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났고 문제 좀 같이 풀 건데, 자, 150페이지에 동그라미 치는 거 지금 다 풀자. 150페이지 1번, 151페이지 2번, 152페이지에 3번, 1, 2, 3번 세 문제만 풀자. 4번도 풀까? 4번도 풀자. 아니요. 아, 4번도 풀어야지. 안 풀려요. 죄송합니다. 아. 쌤, 근데 꼭 분수를 써야 해요. 분수로 써야 돼. 확률이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 전체의 경우를 쓰면 사건의 경우를 주로 쓰는 거니까. 자, 1등 나오면 바로 리뷰 갈게. 그리고 4번은 한번 풀어보고 모르면 좀 내가 알려줄게. 시우 1분 남아. 누가 안 보는데? 아니, 나 안 보는데. 다 했어요. 나이스. 다 했어? 자, 얼마 그러면 좋아도 돼요? 일단 이거 듣고 가자. 네. 자, 150페이지 1번 여기 칠판 보자. 자,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2개가 있는데 다음에 물음에 답을 하래. 자, 1번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일단 전체 공이 6개 있지. 네. 그럼 빨강이든 파랑이든 공을 꺼내면 전체 경우를 주는 중. 근데 지금 파란 공이 2개라고 했으니까 파란 공 2개를 꺼내는 사건의 경우 수는 2지.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끝나는 거고. 자, 2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전체는 6, 빨강이 4, 3분의 2. 이게 확률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2번. 자, 다음 중 각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파란 게 나올 확률. 아, 이게 내 색깔이 안 나와 있네. 자, 이거 다 빨간색이고. 그리고 얘는 파란 게 3개. 이건 파란 게 4개. 그러면 전체 4개에서 파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4분의 0, 1번은 확률이 0, 2번은 4분의 3, 3번은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냥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이제 3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답하래. 자, 나오는 눈의 합이 3이 아닐 확률. 그러면 더해서 3이 나오는 것보다 3이 안 나오는 게 훨씬 많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에서 3이 될 확률을 빼주면 3이 안 될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일단 3이 될 확률을 한번 찾아보면, 자,
자, 처음이 1일 때 두 번째가 2, 두 번째가 1일 때 처음이 1이고. 그러면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네. 근데 주사위를 지금 두 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 6 곱하기 6 되고. 그리고 경우의 수는 2. 그럼 1에서 18분의 1을 빼면 되니까 정답은 18분의 17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유빈이 알겠어? 자, 그 다음 나오는 눈이 서로 다른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면 준성아, 나오는 눈이 서로 같을 경우가 많을까? 다를 경우가 많을까? 다를 경우. 그게 훨씬 많지. 그래서 우리는 1에서 같은 경우를 빼주면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경우는 6개 있지. 그래서 36분의 6, 6분의 1, 다른 경우 6분의 5 이렇게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이제 4번. 자, 여기서 적어도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확률 문제 풀면 적어도라는 말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 다음 중 1, 2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OX 문제래. 그러면 준성이가 이 OX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 정답을 맞출 확률을 구해달래. 2분의 1. 아니야, 근데 들어봐. 자, 그러면 준성이가 일단 1번 맞추고 2번 틀릴 수 있지. 그리고 1번 틀리고 2번 맞출 수 있고, 그리고 1번, 2번 모두 맞출 수 있고, 모두 틀릴 수 있고. 이게 일단 전체 경우 맞아? 네.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맞아야 된다는 소리는 이 세 가지 경우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이라는 소리는 전체 경우를 따져봤을 때 한 개 이상 맞히는 게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한 개도 안 맞히는 것도 여기 들어있지. 그래서 구하게 됐을 때 얘네 각각을 찾아서 더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1에서 모두 틀릴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한 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해낼 수 있겠지. 따라서 모두 틀릴 확률은 x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OX 문제니까 전체 경우에서 OX 틀리는 거 x 하나. 얘도 확률이 2분의 1 맞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과 이 확률이 함께 발생돼야지만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확률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모두 틀릴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개를 맞출 확률은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요. 이렇게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이 정도 진도 나가고 다른 친구들 좀 질문 좀 받은 다음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너희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 150에서 여기 써줄게 이제 공공비 진도 일단 150페이지에서 155까지 일단 풀고 있자. 진도도 더 나갈 거야. 만약 다 풀면요. 다 풀면 워크북 풀고 있어. 얼마 씩 가다 와. 자, 이제 지금 시험 남는 사람들 질문 받을게. 채아 질문 있어? 없고. 혜린이는? 아, 채아 질문 있어? 질문해. 180쪽에 1090번. 180에 1090번. 자, 180에 1090 겹치는 사람도 같이 보자. C단계. 근데 시간이 필요 없지. 있어? 있어. 땡큐. 잘 됐네. 하나도 안 풀었네? 아니요. 이건 나 이거 쎄. 자, 1090번 회전체 문제지. 입체대응 문제인데, 입체대응 문제고 회전체고. 자, 일단 앞에서 봤을 때 이거고 옆에서 봤을 때 이거래. 그럼 얘를 잘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요 모양. 요거 이미지 그려지니?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는 부피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합동이 되는 애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봐봐. 여기에 이거와 똑같은 애를 복원시킬 거야.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새롭게 한번 그려주면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복원시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잘려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니? 그래서 얘를 2배 되는 애, 얘를 2배 되는 애로 복원시켜서 문제를 풀 거다. 자, 그러면 풀기 위해서 문제 조건을 이제 좀 옮겨보면 얘가 10, 얘가 12, 그리고 이 전체가 25. 맞아.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빵꾸도 있으니까 빵꾸도 여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여기 미넓이에 해당하는 애를 먼저 구해볼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풀 때 조금 이동을 시켜주면 편한데, 잘 봐야 돼. 자, 얘네들을 좀 붙이고 얘를 좀 이렇게 뛸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 얘랑 얘를 좀 붙여서 이 상태로 만들 거고, 얘랑 얘랑 붙여서 이 상태를 만들 거고, 얘는 일로 오게 해서 그냥 그대로 여기 왔다고 이렇게 보면 돼. 그대로 왔다고. 그러면 일단 얘는 10이 되고 전체가 25니까 요만큼은 10이고 25에서 10을 제외한 나머지는 15가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혜리 따라와.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돼. 그러면 원기둥은 잘라도 단면이 다 합동이잖아. 그래서 지금 3등분을 시킨 다음, 그러니까 이게 3개로 쪼갠 다음 요 놈이랑 요 놈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왔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옮긴 거야. 그 이유는 이만큼의 길이 15를 찾기 위해서. 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좋아.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구해보면, 자, 이쪽의 부피는 일단 단면의 미넓이부터 구해보면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에서 여기 반지름이 2네. 그러면 4파이를 빼주고, 이게 도넛 모양의 미넓이고, 맞아? 그리고 요만큼의 높이가 15지. 맞아? 그러면 요 원기둥의 부피는 지금 현재 구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네들은 이제 제외를 다시 시켜줘야 되지. 그럼 얘네들을 제외한다는 소리는 이 자체를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는 소리네. 여기까지 따라오니? 혜린이도 따라와.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나누기. 그 다음 이제 미넓이는 똑같고 32파이라고 쓸 때 높이는 10.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이 아이디어를 잘 배워가면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면 1090번 500 우리수 68 그리고 세제곱센티미터 단위 꼭 써주고. 그래서 광문도 이제 저기 학교 프린트는 없다고 했으니 이제 교과서 자료를 따로 내가 줄 건데 좀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그때 이런 거 비슷한 것도 풀 거야. 선생님, 그 여자애 안 나와요? 하은이. 오늘 하루 쉴 거야. 그 뭐야, 광문중이 수학이 15일 날 시험 맞아?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우리는 직보를 토요일 날 그냥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일찍 와서 공부하고 수업도 이제 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알겠지? 응? 똑같이 우리 저기 언제야? 12시 40분이었나? 아니 덜 찍어도 되고 한 11시 20분? 너무 일찍인가? 너무 일찍이지. 원래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일찍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일요일날 너희가 공부 잘해서 월요일날 시험 보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요것만 좀 이해를 해주고, 다음 학기 때는 주말도 이제 다 보강을 할 거야. 우리 원래 그렇게 해왔었는데 내가 좀 수업이 많아져가지고 요것만 좀 이해를 해줘. 아니야. 근데
내년에는 올 거야. 내년 가서 알려줄게. 보강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보고 월요일 날 시험 잘 보면 돼. 채야 뭐 궁금한 거 있어? 그럼 토요일 날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야지. 원래 오던 대로 일찍. 11시. 11시까지 와야 돼요? 아 11시가 아니라 12시 40분까지 여기 오는 거 아니었어? 12시 40분까지 오고. 그리고 봐서 여기 강의실에 만약에 애들이 없잖아. 그냥 들어와. 지금 시험 끝나가지고 애들이 너무 쉬고 싶어 해서 안 나와. 근데 수화중 어쩔 수 없어. 지금 맨 마지막 날이어서 우리 새 책 나가야 돼. 그래서 쉴 수가 없어. 목요일에 나와야 돼요? 아니야. 그래서 소화중은 그 직전 보강은 화요일 날 하자.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요? 똑같이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 40분까지 와. 우리는 그래도 일요일 날 좀 했잖아. 조금밖에 안 했지만. 자, 아무튼 들어가고. 혜린이 질문 있어? 942번. 소연아 나도. 네? 나 좀 제발 좀 나 쉬어야 돼 나 지금. 157. 안 친다. 그게 추워. 퓨어 뭐에서 먹었나? 자, 이거 한번 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차가 R이다. 얘랑 반지름 차가 4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R 큰에서 R 작을 빼주면 이게 4. 그때 원풀 때에 모선을 찾아라. 모선. 오케이. 자, 그러면 모선이 포함된 방정식을 좀 만들어줘야겠는데, 자, 먼저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사이즈. 영어로 사이즈가 크기인데 크기를 넓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다른 표현으로 파이 부채꼴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지금 이걸 찾아보려 하는데, 자, 일단 얘가 이제 큰. 그럼 얘를 a 플러스 4라고 하면 얘는 a. a 플러스 4. 얘는 a. 자, 그러면 일단 큰 부채꼴부터 한번 구해볼게. 큰 부채꼴. 그럼 큰 부채꼴에 반지름을 x라고 하면 요 공식 그대로 써볼게. 2분의 1 반지름 r 호의 길이 l인데 이 l은 요 밑면의 둘레와 똑같이. 그래서 2파이 r 2파이 반지름. 여기서 넓이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파이 r이 이거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20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방정식을 하나를 좀 뽑아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지워지고, 얘도 하나가 지워지고, 파이 지워지고. 그럼 그 말은 a 플러스 4가 3분의 1 x와 똑같다 이 소리. 그 다음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이 작은 부채꼴을 구해볼 거고,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y라고 해볼게요. y. 자, 그럼 똑같이 2분의 1 반지름 y 곱하기 l이 요 l이 이거와 똑같으니까 2파이 r 2파이 반지름. 근데 이거와 같은 게 파이 y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럼 이 식을 또 정리를 해준다면 이게 날아가고 파이도 날아가고 y도 하나 날아가고, 그럼 얘는 여기다 써볼게. a는 3분의 1
y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날라가고 y 날라가고 파이 날라가고 a. 그래서 a는 3분의 1. 자 그러면 우리는 원풀 때 이 모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모선의 길이는 보라색 x에서 y 빼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y. 우리의 목표는 x 빼기 y가 얼마냐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x 빼기 y는 현재 x가 이거 양변에 30 곱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서 3에 a 플러스 4로 나오고 y도 양변에 30 곱해주면 3a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분배 법칙 사라지고 분배 법칙 12. 정답 12요. 어렵지? 자 이거 필기 덜 된 사람이 있어? 방문해서? 없지? 정원이 질문해볼래? 864 거기가 몇 페이지라고? 143쪽. 오케이 143쪽. 그리고 확률 가는 사람들은 진도부 끝나고 워크북 풀고 있어. 자 143 864 자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이런 거 잘 봐줘야 되고 정오각형 12개의 정오각형과 그리고 20개의 정육각형 정육이 20 이때 모서리 개수를 구해야 돼. 자 그럼 봐봐라. 자 정오각형은 면당 모서리가 5개가 있지. 그리고 그 5개짜리가 총 12개 있으니까 곱하기 12. 그러면 현재 총 모서리 개수는 일단 이렇게 나왔고 플러스 정육각형은 하나당 모서리가 6개 20개 있다고 했으니까 총 모서리 개수는 60 곱하기 20. 그럼 지금 이걸 분수로 지금 표현을 할 건데 분자의 위치에 있는 애들은 그냥 순수한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의 총 모서리의 길이야.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면과 면이 만나서 모서리가 생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총 모서리의 개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짜리인데 얘네가 겹쳐져서 지금 2배가 된 거를 분자에 써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봐봐. 자 삼각형과 삼각형이 있어. 각각을 봤을 때는 모서리가 3개에서 총 모서리는 6개인데 근데 얘랑 얘랑 붙이게 되면 얘는 얘를 지금 세고 싶은데 여기서 6개 셀 때 2개를 센 거잖아. 2개를 하나를 세야 되는데 지금 2개를 센 상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우리가 찾는 것보다 2배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누기. 따라서 계산해 주면 60. 얘는 120. 180을 2로 나눴으니까 90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봐봐. 지금 모서리는 이렇게 찾고 꼭지점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지금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꼭지점 안에 면이 3개가 붙어 있지. 그러면 오각형은 하나당 꼭지점 5개, 12개가 붙어 있으니까 총 60개. 육각형도 하나당 6개, 20개니까 총 120개. 그럼 꼭지점의 총 개수는 180개인데 우리가 찾은 건 총 180개인데 문제가 그림에 나타난 꼭지점은 3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건 1개인데 쓸데없이 3배가 된 걸 구한 거야. 그래서 꼭지점을 구할 때는 3으로 나눠서 60개 이렇게 찾아주면 돼. 요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와. 자 소연아 질문해볼래? 자 14쪽에 9번이야. 오케이.
도전아 이거 맞아? 네. 오케이. 자 다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그럼 사실 이런 활골 구하는 거는 1학년 2학기 때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거 연결, 자 이거 연결해주면 정사각형 4개 나오지. 맞아? 정사각형 4개고, 그럼 정사각형 절반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리고 요 하나짜리는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빼면 이게 나온다는 소리네. 따라서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이 4잖아. 그래서 얘는 16파이 곱하기 4분의 1 빼기 얘는 1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게 짠 나온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이게 정답됩니다. 근데 그거 두 개로 해가지고 이거 큰 방은 이렇게 하나랑 이거 사람을 딱 빼서 그거 안 돼요? 큰 반원에서 삼각형 하나를 딱 가능해. 그러면 그거는 굳이 이제 우리가 옮겨주면 얘랑 얘가 합동일 때만 가능한 거야. 얘를 옮겨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큰 반원에서 이거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빼서 한 방에 2개 보여도 상관없어. 그래서 활골 구할 때는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활골은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야 돼. 그럼 답이 16 가로치고 가로치고 8 빼기 3이에요? 그럼 계산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 16파이 그리고 얘는 8이니까 83, 24. 그냥 8, 84, 32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자, 시우까지 질문 받고 다시 확률로 돌아갈게. 시우 질문 없고. 자, 우리 확률 진도 좀 나갈게. 자, 아까 전에 어디까지 했지? 4번까지 했고, 자 155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155페이지 확률하는 사람들. 몇 쪽이요? 155. 자 이거 또는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줬는데, 확률도 또는과 and가 있는데 또는은 함께 발생되지 않아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고, 이거 그냥 같이 바로 보자. 여기 칠판 보자. 자 1번 같이 볼 건데, 자 흰 공이 4개, 노란 공이 8개. 여기서 다음 중 1, 2, 3번을 처리해달라 이랬어.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공이 12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 12, 흰 공이 나올 사건의 경우 4. 그래서 1번은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빨간 공은 전체가 12, 빨간 공은 여기 여기 존재하구나. 빨 6 다시 흰 노빨이네. 흰 노빨.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18, 흰 공은 4 9분의 2, 빨간 공은 전체가 18, 경우의 수 6, 3분의 1. 그럼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란 얘 또는 얘가 발생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랑 얘랑 함께 발생될 수 없으니까 그냥 둘이 더해주는 거야. 따라서 18분의 4 더하기 18분의 6 하면 18분의 10이 되고 9분의 5 이게 답이 돼요. 됐지? 그래서 확률끼리는 결론을 만들 때 함께 발생되지 않으면 그냥 더하면 된다. 또는이야. 자 그리고 156도 여기 같이 한번 보면, 자 2번 바로 한번 나랑 볼게. 자 지금 주머니에 이렇게 각각 들어있는데,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A 주머니에서 한 개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럼 A 주머니는 지금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 그러면 A 주머니에서 전체 경우의 수 6, 흰 공이 나올 확률은 3, 6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2번 B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그럼 검은 공은 이런 게 검은 공이겠네.
전체 경우의 수가 5, 사건의 경우 3. 이렇게. 유빈이도 잘 듣고 있어? 자, 그 다음 3번.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A에서는 흰 공이 나오고 B에서는 검은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럼 두 확률이 함께 발생이 돼야 되지. 그러면 흰 공 나올 확률이 2분의 1, 검은 공 나올 확률이 5분의 3. 그래서 두 개 곱해져서 10분의 3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윤성이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 1번 흰 공이 나올 확률 구한 거고 2번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구한 거고 3번은 A에선 흰 공 나오고 B에서는 검은 공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럼 두 확률이 함께 발생되니까 고배 법칙 10분의 3. 그래서 지금 155페이지 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나 따라오고 있어?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여기나 그 희곡 나오면 2분의 1 알아? 155페이지. 너 155페이지 피고 있어 지금? 156페이지 아니에요. 아 156. 맞아. 156. 이거 희곡 나오면 2분의 1 맞아? 네. 검은 공 5분의 3 맞아? 두 확률이 함께 발생할 때 곱하는 거 맞아? 그럼 됐어. 자, 그 다음 넘겨서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 자, 이거 개념 한번 들어야 돼. 자, 봐봐 여기 칠판. 자, 여기 개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복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이해해 주면 돼. 자, 봐봐 어떤 주머니에 흰색이 3개, 검은게 2개가 있었대. 1번 다음 중 연속해서 2번을 꺼낼 건데 2번 모두 흰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단 꺼냈으면 복원을 시킨다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 거야. 되돌려 놓는다. 자 그럼 봐봐. 처음에 흰색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지. 맞아? 그럼 꺼낸 다음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공은 4개에서 다시 5개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두 번째 흰공 뽑는 경우에도 5분의 3. 그래서 25분의 9. 이게 복원시켰을 때 흰공을 연속해서 2번 꺼낼 확률. 자 이제 두 번째 2번 연속 꺼낼 건데 똑같이 흰공이 나와야 돼. 근데 이번에는 복원을 시키지 않는데. 그럼 복원을 시키지 않는다는 소리는 자, 처음에 흰공 꺼낼 확률 5분의 3이지. 그럼 5개에서 흰공 하나를 꺼냈으니까 남는 공이 총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남는 공은 4개. 그리고 흰공이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냈지. 그럼 남는 흰공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2개.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을 하면 10분의 3. 그래서 흰공을 2개 연속해서 꺼내기는 하는데 흰공을 연속해서 꺼내기는 하는데 복원을 시킬 때는 25분의 9, 복원을 시키지 않을 때 10분의 3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소리야. 왜요? 잘 들어. 네. 그렇지. 그거 중에 한참 얘기하고 있었지. 네. 그거 너 건들지 말고. 어? 자 다시 봐봐. 전체가 5개. 네. 어?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흰공을 꺼내야 된대. 네. 그러면 처음 흰공 꺼낼 확률이 전체가 5개인데 흰공이 3개잖아. 네.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꺼낸 흰공을 보고 다시 집어넣었어. 네.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5개로 바뀌었고 네. 흰공을 다시 넣었으니까 흰공은 3개가 돼 있었겠지. 네. 그래서 흰공은 3개. 네.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곱해야지만 흰공을 2번 꺼낼 확률의 결론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25분의 9가 일단 나왔고 네. 그 다음 2번을 꺼낼 건데 이번에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흰공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지. 네. 근데 흰공을 하나 꺼냈으니까 5개에서 하나가 줄지. 네. 그럼 남는 공 몇 개야? 2개요. 4개. 5개에서 하나 꺼냈으니까 4개지. 네. 그리고 흰공은 3개에서 하나를 꺼냈네? 네. 그럼 3개에서 몇 개로 바뀌어? 2개요. 또 2개.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곱해서 10분의 3. 그래서 여기서의 개념은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복원을 시킬 때 확률과 복원하지 않을 때 확률은 달라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확률하는 사람들 이어서 풀고 있자. 그리고 이제 확률하는 사람들 내가 질문 받을게. 너희 푼 거에서. 자, 그 다음. 자, 채아 질문 있어?
자, C단계 프린트 156쪽에 940도. 자, 이거 겹치는 사람도 같이 볼게. 회전체 문제네 또. 회전체. 자, 다음 정사각형이고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얘를 이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그럼 얘를 회전시켰을 때 일단 얘가 회전이 되면 요만큼이 여기 다시 이렇게 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단면으로 자르면 이 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단면의 넓이가 정사각형 ABCD 넓이의 4분의 5네. 그래서 지금 이것부터 구해보자. 자, 일단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현재 A가 되고 요만큼도 A가 되지. 그 다음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가로가 A 플러스 B면 세로도 A 플러스 B. 그러면 지금 L축을 회전시켜서 나오는 그 단면의 넓이가 그 단면의 넓이는 이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래서 2A 곱하기 A 플러스 B 이 단면 이 넓이 자체가 사각형 ABCD ABCD는 이 보라색이지. 그럼 보라색은 현재 가로 A 플러스 B면 세로도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의 넓이의 4분의 5가 될 때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E와 ED의 길이의 비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얘랑 얘가 이제 약분되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좀 위에다가 써보면 EA는 A 플러스 B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그럼 양면에 40 곱하면 이거 8 되고 분배 법칙 8A는 5A 플러스 5B 이항하면 3A는 5B. 그럼 여기서 얘를 비례식으로 다시 바꿔본다면 A 대 B라고 했을 때 이걸 내항의 곱이라고 하면 5라고 쓸 것이고 얘는 외항의 곱이 되니까 여기 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A 대 B는 5대 3. 근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AE와 ED AE와 ED는 A 대 B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5대 3이요. 이렇게 좀 풀어야 돼. 태아 이제 개념지도 끝났지? 네? 우리 이거 봐봐. 이거까지 했으면은 이제 문제 풀이만 남았지? 네. 오케이, 땡큐.